여러분 안녕하세요. 4교시 역사입니다. 자, 오늘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흥선대원군의 개혁 정책에 이어서 이번에 흥선대원군의 통상수교 거부 정책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자, 지금 첫 번째로 나오는 거는 1866년에 있었던 병인 박해 때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 병인 박해, 병인이라는 건 뭐냐면 1866년을 병인년이라고 부르고 박해는 말 그대로 죽이거나 괴롭히거나 했다는 걸 박해라고 해요. 그럼 병인년에 일어난 괴롭힘 혹은 죽임, 그럼 누구를 대상으로 했냐가 중요하겠죠? 이 1866년의 병인 박해는 천주교 신자와 신부를 처형하는 과정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천주교라는 게 뭐냐? 지금 여러분들 성당에 가시죠? 그 성당을 천주교라고 하는데 이 천주교를 당시 조선 정부가 왜 박해하고 왜 신부들을 목을 베어서 죽였을까요? 고문하고. 간단해요. 당시 조선시대에서 제일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가 뭐였다 그랬죠? 예의라고 했습니다. 근데 천주교는 하나님 위에 모든 신은 다 귀신이라고 여겨서 숭배하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당시의 조선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제사를 지내는 거였어요. 근데 그 제사 지내는 거를 반대하고 또 조상의 신의 종묘라고 하죠. 그 종묘의 감사 제사를 지내는 것까지 반대했던 게 이 천주교였어요. 그렇다 보니까 조선 정부에서는 천주교가 국가 체제를 뒤흔들 수 있는 위험한 종교라고 생각하기 시작했고 결국 이렇게 박해를 가하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병인 박해가 일어나서 천주교 신자들과 8,000명과 프랑스 신부 9명을 죽이게 됐어요. 근데 만약 이때 프랑스 신부를 전원 다 죽였다면 이 다음에 일어난 큰 사건인 병인 양요는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그 중에 신부 한 명이 우여곡절 끝에 탈출해서 중국에 있었던 프랑스 함대였던 노즈암 제독에게 갑니다. 이 노즈 제독은 그 신부가 잔인하게 살해당했다는 얘기를 듣고 바로 조선으로 병력을 파견하게 돼요.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 바로 그 유명한 병인 양요인데 그 전에 우리가 또 하나 봐야 될 사건이 하나 더 있어요. 자, 이거는 제네럴 셔머너라는 사건이에요. 이 제네럴 셔머너라는 배는 미국의 상선 중에 하나였는데 이 배가 어느 날 갑자기 대동강가를 거슬러 와서 이 평양 쪽에 정박하게 됩니다. 이 평양의 모래톱에 걸려서 이 배가, 모래톱이라는 게 뭐냐면 모래 같은 게 많이 쌓여있는 것을 얘기해요. 배는 원래 물에 떠 있어야 되는데 그 모래톱에 이 제네럴 셔머너가 걸려서 앞으로 가지도 뒤로 빼지도 못하는 이런 빼도 박도 못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 상황에서 제네럴 셔머너에 있는 배의 선원들은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저들이 누군지도 잘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갇혀서 식량도 없는 상황에서 안에서 걸려 떨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장점 중에 하나는 우수한 무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뭐 총이라든지 아니면 뭐 폭탄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제너럴 셔머너의 선원들은 굉장히 긴장하고 있었다고 해요. 근데 어느 날 정월 대보름이 됐고 이 대보름 때 조선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지불놀이를 하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우리의 전통 풍습 중에 하나가 이 지불놀이를 하는 거였는데 이 지불놀이를 하는데 서양인들은 이 지불놀이를 당연히 처음 봤겠죠. 근데 이 지불놀이라는 장면에서 뭐가 연상됐냐면 서양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 중에 하나인 고스트가 연상됩니다. 고스트, 유령이 연상되다 보니까 서양인들은 이제 긴장하기 시작했고 자신들이 믿고 있었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총으로 고스트를 쐈죠. 유령을 쐈죠, 총으로. 이 지불놀이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쏜 거예요. 그런데 이때 누가 맞았냐? 어린아이들이 지불놀이를 하고 있었는데 미국 제네럴 셔머너 선원들이 쏜 총에 의해서 이 어린아이가 죽게 되었어요. 이것 때문에 분노한 대동강에 있던 평양 시민들이 나와서 자신들이 지고 있었던 이 지부를 제네럴 셔머너에 투척하게 됩니다. 얼마나 불이 잘 탔겠어요, 제네럴 셔머너가. 이 안에는 이제 기름도 실려 있었고 여러 가지 휘발성 물질이 실려 있었기 때문에 이 제네럴 셔머너가 순식간에 사라져 버립니다. 이게 1826년에 있었던 제네럴 셔머너 사건이에요. 이것 때문에 나중에 이 사건이 1871년에 미국이 쳐들어오는 신미양요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계속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1866년에 제네럴 셔머너 사건 그리고 병인 박해가 있었는데 프랑스랑 미국이랑 우리나라가 프랑스와 미국에게 한 발씩 먹인 거예요. 한 방씩. 근데 누가 제일 먼저 왔을까요? 제네럴 셔머너는 생존자가 없었죠. 근데 병인 박해 때는 생존자가 있었어요. 도망간 프랑스 신부가 중국에 정박해 있었던 노즈암 제독에게 자신들이 잔인하게 살해당했다는 사실을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바로 쳐들어온 게 1866년의 병인 양요입니다. 자, 간단하게 볼게요. 선생님 이거 설명하기 앞서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기 위해서 PPT 한 장을 준비했어요.
자, 당시 프랑스의 전력으로 따지면은 요오무에 이런 거, 광전사의 군화, 피바라기, 고속연사포, 그리고 도미니경의 인사, 왜 다 외우고 있냐? 스운자 식디, 아닌데 이거 헤르메스 스미터, 그 무한의 대검, 풀템이 나와 있는 마스터 랭킹 2위에 엄청난 강대국이었어요, 프랑스는. 여러분들 마스터 랭킹 2위라고 하면은 당시 프랑스가 세계 몇 등이었다는 거예요? 세계 2등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세계 1등은 누구였을까요? 그 1등은 여러분들이 가제 게시판에 한번 적어주세요. 당시 1826년도에 세계에서 국력이 가장 강했던 나라는 어디였을까? 반면에 이와 상대했던 조선은 언냉이에요. 아직 언냉이고 이제 무기로는 이제 도란검 하나랑 포션 하나 정도를 가지고 있었겠죠. 둘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당연한 얘기지만 조선이 프랑스의 상대는 사실 되지 않는 게 상식적인 선에서 결론일 거예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양원수라는 당시 조선의 장군이 쓰던 일기인데 저들의 하포는 사거리가 20리나 되었고 한마디로 사거리가 엄청나게 길다는 거예요. 20리라는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아리랑 노래에 신리도 못가 배병난다라는 노래가 있는데 20리면 어마무시한 사상거리예요. 당시 조선의 하포는 길어봤자 10리를 못 나갔거든요. 반면 그리고 포의 양각에 따라 장단을 조절했다. 중요한 적의 총은 사거리가 500보에 파생 없이 쏘는데 이 파생 없이 쏘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원래 조선의 총은 어떻게 쏘냐면 총은 한 발 안에다 화약을 넣고 장전을 한 다음에 심지에다가 불을 붙여요. 그런데 불이 다 타들어가면 총알이 발사되는 구조였어요. 근데 서양의 총은 파생이 없었대요. 파생이 없다는 건 무슨 얘기냐? 불을 붙이지 않아도 총을 쓸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엄청나게 빠른 공격 속도를 자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고속연사포 왜 가요? 사정거리 길어지고 그 공속이 빠르니까 가잖아요. 몰락한 왕의검도 그래서 가잖아요. 그것처럼 이 서양의 총들은 엄청나게 사정거리가 긴 데다가 쏘는 공격 속도도 굉장히 빨랐다는 거예요. 이런 무기를 가지고 있는 프랑스 군대 우리가 맞서서 과연 이길 수 있었을까요?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상황인데 기적이 일어납니다. 조선에 그 양원수 장군의 부대가 프랑스의 부대를 격퇴하게 돼요. 어디서 격퇴했냐? 정족산성과 잠시만요. 문수산성에서 한성근이라는 장군이 격퇴를 하고 그리고 정족산성에서 양원수 부대가 프랑스의 부대를 격퇴하게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렇게 프랑스가 물러나는데 그냥 물러가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도 이제 투자한 돈이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외교장각에 있었던 조선의 귀중한 도서들이 약탈해 갑니다. 이때 당한 가장 대표적인 도서가 직지심체의절이라는 현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본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외교장각 도서가 145년 만에 돌아오긴 하는데 안타깝지만 이때 당시에 프랑스가 KTX라고 열차 아시죠? 그 열차를 우리나라에 수출하는 대가로 외교장각 도서를 돌려주기로 했는데 정말 안타깝지만 이 외교장각 도서는 영구 반환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대여해주는 형식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나라 문화재가 왜 우리나라의 문화재인데 이거를 돌려받지 못하고 대여의 형식으로 받아와야 했을까요? 정말 약소국의 좀 서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일어난 사건은 1868년에 있었던 오페르트 도굴 미수 사건입니다. 도굴꾼 카드가 나왔는데 실제로 이 함정카드가 쓰여요. 흥선대원군한테 독일 상인이었던 오페르트가 미국의 의뢰를 받고 조선의 통상수교를 요청하러 옵니다. 그때 조선에서는 미국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너희와 뭐 수교 거래할 생각 전혀 없다. 왜냐하면 너희 미국이라는 나라는 워싱턴이라는 촌장이 지배하는 작은 촌락에 불과하고 미개한 나라인데 우리 조선은 굉장히 문명국이기 때문에 너희와 거래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통상수교 요구를 거부하게 돼요. 그때 오페르트는 흥선대원군의 아버지였던 남영군의 묘를 도굴하러 갑니다. 이 도굴에서 남영군의 묘를 파낸 다음에 그 시체를 인질로 삼아서 이제 통상수교를 요구하려 했던 것으로 보여요. 근데 이게 실패합니다. 왜 미스로 그치냐면 흥선대원군이 어느 날 점쟁이한테 점을 받대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당신 아버지가 위험하다. 근데 흥선대원군은 어이가 없었겠죠. 우리 아버지 돌아가신 지 오래고 죽어서 백골이 되신 지 오래인데 우리 아버지가 왜 위험하나 했는데
이 점쟁이의 말을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신하들을 시켜서 자신의 아버지였던 남영군의 묘에 콘크리트가 있죠. 그 시멘트를 덕지덕지 발라놓으라 그랬대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오페레트가 남영군의 묘를 도굴하러 왔을 때 흙으로 덮여있지 않고 콘크리트가 덮여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뚫으려고 밤새도록 곡괭이와 삽으로 때려 찍으니까 소리가 들렸겠죠. 그래서 그 소리에 의해서 달려온 강군에 의해서 이 오페레트가 도망가게 됩니다. 이게 오페레트 도굴 미수 사건이었고 이때 흥선대원군은 굉장히 분노했다 그래요. 어떻게 저 미개한 녀석들은 조상의 묘까지 도굴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흥선대원군은 이때 조금 더 서양 세력에 대한 거부감이 더 커졌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 사건은 뭐 이런 거예요. 미국 고종이 이제 물어봤대요. 왕이 김병학에게 미국이라는 나라는 어떠한 나라인가라고 질문했을 때 우리나라의 미국에 대한 처음 인식이에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작은 불황만 있으면 뭐 화성돈이라는 촌장이 나와서 뭐 촌장 정도의 나라다. 그리고 이들은 해적과 다를 바 없는 이들이다. 라고 하면서 비판했다 그래요. 우리나라가 미국에게 가지는 인식이 지금 굉장히 좋았지만 우리나라가 미국에게 가졌던 첫 인상은 해적이었습니다. 그렇게 좋지는 않았다고 할 수 있죠. 자,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쳐들어온 거는 1871년에 있었던 신미양요입니다. 이 신미양요 때 미국은 당시에 세계 랭킹은 5위 정도 됐고요. 다이아 2랭크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뭐 이거 3.2일체 나오고 이제 뭐 물약품 왕해공 나오고 조민익경에 의해서 뭐 다 나왔네요. 거의 풀템이었는데 이렇게 강력한 미국이 쳐들어옵니다. 그때 조선은 병인양요 때 프랑스의 총에 한번 당해봤기 때문에 이때는 조선에서도 이 미국의 무기에 대해서 대항하기 위해서 새로운 신무기를 마련했네요. 그 신무기가 뭐냐면 아마 눈치채신 친구도 있을 거예요. 아까 조선의 무기는 도란검과 포션 하나였습니다. 하나가 추가가 되었죠. 바로 이 청가봇이 추가가 됐어요. 이거 실제로 선생님이 지금 농담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조선에서 이 프랑스와 미국의 강력한 화기에 대항하기 위해서 만든 게 이 청가봇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 면대갑이라는 거예요. 면을 수십 겹을 둘러싸서,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옷을 한 2겹 입고 있는데 옷을 10겹, 100겹, 200겹씩 둘러싸서 입고 나온 거예요. 그러면 총알이 나오면서 이 10겹, 200겹 되는 옷을 간통하지 못할 것이라고 여기면서 방탄복처럼 입고 온 게 면대갑이었어요. 결과는 성공했을까요? 네, 물론 총알은 막았죠. 왜냐하면 옷이 100겹, 200겹인데 총알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뚫리지 않을 거 아니에요. 총알은 막았지만 당시 미국이 총을 쏜 것보다 더 많이 쓴 게 있었어요. 그게 대포였어요. 정말 이 신미양요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에는 우리나라가 미국으로 이긴 뭐 세계에서 몇 안 되는 나라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거 다 거짓말이고 이때 미국의 화력은 정말 엄청났습니다. 당시 미국의 대장이었던 로저스, 선생님 이거 캡틴 아메리카 이름이 스티브 로저스잖아요. 그 로저스로 외우는데 그 캡틴 로저스가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다 그래요. 기독교 신자였는데 당시에 그 신미양요 때 강화도에 있는 포대에 어마무시한 포격을 가하게 됐고 그 포격을 하고 난 이후에 조선이라는 나라 그 땅에 상륙해 보니까 세상에 지옥이 따로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처참한 광경이었다고 합니다. 조선의 병사들이랑 장군들이 다 한마디로 징발해버린 거예요. 포탄에 의해서. 그때 당시에 미국 병사의 기록을 한번 볼게요. 자, 적군은 참패의 와중에서도 이 적군이라는 것은 조선의 군대를 얘기하겠죠? 결산전 중이다. 패배가 당연히 보이는 상황에서 단 한 명의 탈영병도 없다. 단 한 명의 도망가는 조선 병사도 없었다 그래요. 아군이 압도적인 전력으로 몰아붙임에도 불구하고 적군은 장군의 수자기 아래 일어서고 또 일어선다. 이거 거의 좀 감동 아닙니까? 아군 이길 가능성이 1%도 없는 상황에서 조선의 병사들은 단 한 명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나라를 수호하기 위해서 싸웠다는 거예요. 칼과 창이 부러진 자는 돌을 던지거나 흙을 뿌려 저항한다. 이토록 처참하고 무섭도록 구슬픈 전투는 처음이다라고 회고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남북전쟁에서도 이렇게 처참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에서 알 수 있듯이 당시 미국의 대장이었던 캡틴 로저스는 조선에서 잡아온 포로들이에요. 그리고 어제현 장군이라는 조선의 총대장의 수자기입니다. 광성보에서 싸웠던 어제현 장군의 수자기를 가지고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만약에 이때 미국이 정말 마음먹고 쳐들어왔으면 과연 물러났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조선과 미국과의 전력 차이는
말도 안 되게 컸습니다. 자, 이렇게 신미항로까지 겪고 난 이후에 흥선대원군이 만든 게 바로 이 척합입니다. 이게 지금은 국립중앙박물관에도 있고 성균관대학교에도 지금 있는데 이런 문구가 써 있어요. 서양 오랑캐가 쳐들어왔는데 싸우지 않는 것은 곧 화의하는 것이요 화의를 주장하는 것은 나라를 파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나라는 이제 세국 정책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여러분들, 선생님이 이번 과제를 두 가지를 준비했어요. 첫 번째는 프랑스 이전에 프랑스가 당시에 병인양요로 쳐들어왔을 때 세계에서 1등인 나라가 어디였냐, 그 나라가 어디였는지 밝히는 게 첫 번째 과제고요. 두 번째 과제는 우리나라가 지금 서양 세력의 침입해오는 위기에 속해 있었고 심지어는 서양의 문물들이 우리나라로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세국, 나라를 걸어 잠글 것인지 그리고 개국, 나라를 개방하고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일 것인지 선택하는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은 세국을 할지 개국을 할지에 대해서 선택을 한 다음에 과제 게시판에 써주세요. 실제로 우리나라는 세국을 선택했고 우리나라와 가까웠던 나라인 일본은 개국을 선택해서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근대 국가로 발전하게 됩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흥선대원군의 세국 이후에 흥선대원군이 물러난 다음에 고종이 직접 정치를 참여하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는데 세국의 기간이 10년 가까이 됐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근대화가 상대적으로 일본에 비해서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나라는 1910년에 일본에게 이제 점령당하게 되죠.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세국을 선택할지 개국을 선택할지에 대해서 의견을 얘기해 주세요. 근데 세국도 일리 있는 말이에요. 자신의 아버지의 시체까지 파가려고 했던 나라, 그리고 강화도에 2번이나 쳐들어와서 프랑스가 한번 쳐들어오고 미국이 쳐들어오고 제나라 서문호가 쳐들어오고 이렇게 우리나라를 약탈하고 빼앗으려고 했던 나라 사람들에게 문을 열어준다는 거?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국가의 지도자 입장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반면에 개국을 하지 않자니 우리나라의 근대화가 너무 늦어질 것 같고 이거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게시판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선생님이 최근에 본 그 일본 만화를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이 선생님이 가끔 보는 이 일본의 만화 중에 원피스라는 만화가 있어요. 그 원피스라는 만화에서는 와노쿤이라는 나라가 나오고 그 와노쿤이라는 나라의 쇼군이 오뎅인가 뭔가 쇼군이 그 자꾸 와노쿤이를 개국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면 지금 와노쿤이는 세국이었거든요. 개국해야 된다고 하면서 이 개국의 중요성을 엄청나게 강조해요. 그것처럼 우리가 지금 일본 만화 같은 거를 물론 선생님도 이제 안 볼 생각인데 가끔 보게 되는데 그런 만화 속에서도 일본 우익 세력,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일본이 발전했듯이 개국을 무조건 해야 된다는 식으로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의도할 수가 있겠지만 그런 걸 우리가 비판적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 과제를 좀 게시판에 남겨주십시오.